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와, 진짜 펜트하우스 11회 엔딩 3개 시즌 통틀어서 역대급 아니었나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벌을 받게 되는 천서진과 주단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고, 분명 천서진의 파멸을 원했는데 피를 뿜고 있는 천서진의 모습을 보니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난간에서 뒤로 떨어졌을 때 샹들리에를 붙잡길래 하윤철만 죽고 천서진은 사나보다 싶었는데 거기서 샹들리에가 그렇게 바로 배에 떨어지다니. 그런데 이 장면이 더 소름 끼치는 이유는 천서진이 피를 쏟게 된 게 심수련이나 로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은별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로건과 수련은 천서진 알거지 만들기만 했지 난간으로 떨어지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상대로 역시나 은별이는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 조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알면서도 엄마에게 약을 먹였는데요. 언젠가 나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은별이의 대사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로나를 증오하는 천서진이 로나를 은별이로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는 복수잖아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갖고 있던 천서진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힌 건 수련과 로건이지만 천서진의 기억을 잃게 하면서 미치게 한 건 은별이입니다. 천서진이 로나를 은별이로 착각하지만 않았다면, 헤라필리스로 돌아오지만 않았다면 천서진의 배에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천서진이 이렇게 죽는 거 어떠세요? 분명 배가 뚫린 것까지 아니지만 피를 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천서진이 했던 악행에 비하면 이대로 저렇게 빠르게 죽는 건 너무 쉬운 결말 아닌가요? 죽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엔딩을 본 후 가장 궁금한 건 하윤철과 천서진의 생존 여부일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동안 하윤철의 사망 플래그는 지속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로건에게 자기가 잘못되면 로나를 부탁한다는 말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윤철이 죽지 않는다는 복선이 시즌 1부터 등장했더라고요. 또한 난간에서 떨어진 후 샹들리에가 배 위로 떨어져 피를 토한 천서진조차도 죽지 않는다는 복선이 10일에 은별이와 수련의 대사 중에 있었는데요. 11회 리뷰는 완벽했던 천서진의 파멸 과정과 천서진과 하윤철이 모두 죽지 않고 사는 이유, 조커가 되어 돌아오는 주단태가 죽게 되는 방법에 대해 톱파볼게요. 자, 그럼 11회 리뷰 시작합니다. 심수련과 로건이 천서진과 주단태에게 한 복수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두 사람 알거지 만들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악행들을 모두 그대로 돌려주었는데요. 특히 천서진을 감금했던 수련의 방식은 천서진이 로건에게 했던 행동과 아주 동일했어요. 목소리를 잃게 되는 주사를 맞았고 황산으로 인해 발에 화상을 입기까지 했죠. 또한 천서진이 하윤철에게 은별이의 목숨을 갖고 협박했던 것처럼 모든 벌은 하은별이 받게 될 거라는 말로 천서진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뺏는 주사 이거 뭐죠?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에게 가서 받아온 건가요? 순옥 유니버스에는 정말 없는 약이 없고 없는 주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뺏는 주사를 맞은 후에 천서진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황산이 다리를 태우는 중에도 큰 신음소리를 내지도 못했죠. 하지만 이 목소리를 뺏는 주사는 영원히 목소리를 잃게 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다시 깨어난 천서진의 목소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수련과 로건의 복수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했으니 하은별을 건드릴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요. 이것도 천서진이 하윤철에게 한 행동과 너무 똑같죠. 천서진도 하윤철을 협박하는데 은별이를 이용했지만 은별이를 진짜로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수련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심수련은 천서진을 감금한 후 윤희가 죽었던 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겁만 줬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다리에 화상을 입힐 생각은 없었잖아요. 본인이 발버둥 치다가 침대가 넘어지면서 황산병을 깨서 화상을 입은 거죠. 물론 심수련이 그런 천서진을 굳이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그런 잔인한 고문은 못하는데 하늘이 도왔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천서진은 아주 짧게나마 로건이 당했던 걸 그대로 당해보게 되었는데요. 진짜는 이제부터였죠.
청아그룹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청아아트센터는 로건이 갖게 되었습니다. 천서진에게 남은 건 엄마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은별이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조비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감옥에서도 잤던 천서진, 그 정도 집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11회 후반부를 보는 내내 하이힐 대신 검정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발 때문에 천서진이 더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은별이를 이 시궁창에서 빼내기 위해 갖고 있던 금부치를 팔려고 나왔던 천서진에게 드디어 은별이가 먹인 약의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딸을 찾아 헤매다가 로나를 은별이로 착각한 천서진. 그런데 진짜 김소연 배우님 연기는 후덜덜하네요. 멀쩡하다가 순간 정신줄 놓는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죠? 로나를 끌고 가는 천서진을 발견한 하윤철과 몸싸움을 벌였고 로나를 강압적으로 끌어당기던 천서진은 손을 놓치며 난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윤철과 로나도 의식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윤철이가 로나를 안고 굴렀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많이 다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뭔가 두두둑 하는 윤철이의 목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천서진과 하윤철 둘 다 살아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14화까지 총 3회가 남은 시점에서 천서진이 벌써 죽는다는 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서진이 지은 죄에 비하면 충격적인 엔딩이었지만 떨어진 샹들리에에 맞아서 죽는 건 좀 쉬운 벌 같습니다. 헤라필리스 로비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는 천서진의 모습을 보고 윤철에게 전화했던 강마리가 걱정돼서 쫓아왔다가 세 사람이 쓰러진 현장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세 사람 모두 병원으로 실려갈 것 같습니다. 천서진이 사는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서진에게 하는 심수련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심수련은 천서진을 눕혀놓고 총 3가지 말을 했어요. 널 죽일 거다. 너의 별은 은별이가 받게 될 것이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사를 놓을 것이다. 하지만 이 3가지 중 2가지는 이미 거짓인 게 밝혀졌죠. 심수련의 복수에 은별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사 또한 잠시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지 영원히 목소리를 앗아가는 주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건 널 죽일 거다라는 수련의 대사도 거짓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수련은 주단태도 천서진도 산지옥이 무엇인지 제대로 겪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고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히 맛보게 해주는 게 더 큰 복수잖아요. 그러니 수련과 로건의 계획 때문에 서진이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천서진이 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은별이의 대사 때문입니다. 기억을 지워주는 약을 탄 와인을 마시는 엄마를 바라보며 은별이는 언젠가 나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땐 내가 엄마를 책임지겠다. 영원히 엄마 곁을 안 떠날게 라고 되뇌었는데요. 윤철에게도 은별은 아빠는 로나 곁에 있어주고 자신은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천서진이 은별이를 기억 못하는 순간이 와버렸는데요. 전 천서진의 채우는 은별이가 담당할 것 같아요. 천서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은별이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천서진은 평생 갚기도 어려운 빚만을 은별이에게 줄 수 있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은별이는 입시살인마의 희생자로서 서울 음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하지만 은별이의 엄마가 오윤희를 죽인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은별이의 서울음대 입학도 취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천서진을 은별이가 돌보며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미쳐버린 엄마를 돌보는데 지쳐버린 은별이가 천서진이 위험에 처한 순간 엄마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려서 천서진이 죽게 되는 결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은별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동안 하윤철이 죽지 않았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전 하윤철이 살 수는 있지만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별이도 로나도 모두 잊은 상태로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하윤철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과수원하는 거 기억하시죠? 하윤철은 과수원집 아들에서 벗어나 돈과 권력을 지고자 했던 야망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윤희를 버리고 천서진과의 결혼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윤철의 최후가 사회적 명예와 돈에서 벗어나 모든 기억을 잃고 시골집에 내려가 가수원 일을 하며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는 오윤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딩에서 오윤희가 윤철이 시골집에 내려가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윤철이 다시 윤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로나까지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짭단테는 찐단테처럼 일본 정신병원에 갇혀 주석경에게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요. 12의 예고를 보니 짭단테는 조커가 되어 헤라필리스에 돌아오는 듯 보입니다. 아마 정신병원에 탈출하고 헤라필리스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입 주변이 칼로 찢어진 것 같은데요. 이 상처를 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주단테를 쫓고 있는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사채업자 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싸움을 잘하는 주단테는 입만 찢기고 잘 탈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과 로건의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헤라필리스에 조비서와 함께 폭탄을 설치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짭단테 왜 이렇게 어리석죠? 로건을 폭탄으로 날려보내려 했으나 로건이 살아있다는 걸 들었으니 폭탄이 잘 먹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폭탄이라니.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라는 조비서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짭단테는 아마 로건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기가 설치한 폭탄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주단테의 대사처럼 심수련에게 펜트하우스를 빼앗겨버린 주단테는 헤라필리스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려 했으나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시즌3 1화의 첫 장면처럼 헤라필리스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특히 송 회장님이 헤라필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이게 뭐라고 다들 안달인지 모르겠다 했을 때 수련이 이제 해결하려 한다 했으니 헤라필리스의 펜트하우스가 폭발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단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당하려면 윤희처럼 벽에 묻혀보기도 하고 호수에 유기돼보기도 해야 하잖아요. 주단테 조커되고 폭탄 터져서 죽는 건 좀 아쉬운데 어쩌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